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9월 국어 모의고사 34번에서 37번 항미생물 화학제 종류와 작용 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문단 번호부터 매겨보면 총 5개의 문단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한 중지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지금 보면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가 될 때는 얘네를 찾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 봤더니 세균과 진균은 여기에 나오고 바이러스는 여기에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세균과 진균은 첫 번째,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있다는 거지.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는 거고, 바이러스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캡시드 외부가 피막으로 덮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각각 세균과 진균,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봤죠. 근데 한편 진균이라고 해서 추가가 되네. 진균은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 열, 화학 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네. 그래서 세균과 진균, 바이러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여기서 병원체로 포괄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문단은 항미생물의 화학자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서 지금 보통 보고 있는 건데, 생활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한번 특징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얘기한다.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항미생물 화학제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지금 1문단에서는 병원체에 대해서 바이러스, 진균, 세균을 설명하고 2문단부터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개념과 효과를 2문단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럼 3문단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3문단을 갔더니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멸균제라는 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감염 방지제, 소독제. 그래서 지금 멸균제, 감염 방지제, 소독제라는 이 세 가지를 들면서 항미생물 화학제의 종류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멸균제는 뭐 하는 거냐?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감염 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고, 그리고 병원, 공공시설, 가정병역에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 소독제는 감염 방지제 중에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소독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항미생물 화학제의 개념과 효과가 2문단이었다면 3문단에서는 종류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4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5문단을 갔더니 항미생물 화학제 작용기제라고 나왔네. 마지막 특징이죠. 5번째 이것의 작용기제. 근데 이 작용기제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거야. 4문단과 5문단으로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4문단은 아까 위에서 봤었지? 병원체라는 게 있는데 이 병원체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 5문단에서는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작용 기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결국 크게 보면 이 글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문단이 있는데 1문단에서는 병원체의 종류와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종류를 우리가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서 그거의 특징을 얘기했던 게 1문단이야. 그리고 이게 2문단에 오게 되면 2문단에서 우리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었던 항미생물 화학제라는 걸 처음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 말을 시작하는데 2문단에서 개념과 두 번째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문단에 가면 3문단에서 항미생물 화학제 종류와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4문단과 5문단에 가면 이게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를 설명하는데 4문단에서는 병원체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을 통한 작용 기제 그 다음 5문단에서는 표면이 아니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을 통해 지금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알아두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보입니다. 이 글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알면 이해가 훨씬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작용기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작용기제는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네.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학물과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산화제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는데, 먼저 알코올 화학물은 첫 번째 세포막의 기본 성질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두 번째 단백질을 변성시키면서 병원성 세균에서 세포벽을 약화시키고,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는 게 알코올 화합물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산화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에 사용이 되고,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게 산화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지금 4문단은 되겠네. 그 다음 5문단으로 가봅시다. 5문단에서는 알키라제와 산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병원체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데, 위에랑 똑같은 분류가 되겠지? 글루타르 알데하이드, 이런 같은 알킬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산화제 하이퍼염소산 소듐, 이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킬 화제는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하는 특징이 있으면서, 산화제 하이포염소산 소듐 같은 산화제는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문단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고, 그냥 정리만 잘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른 거네. 1번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 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킬까? 이런 말들 없었지. 그 다음 2번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살균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뭐 4문단에서 보통 나왔던 것 같고,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규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처음 문단에 나왔었지. 병원성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에는 뭐가 있는지 4문단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네.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문단에서 얘기를 했었네요. 답은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2번도. 1번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있다. 4문단에서 얘기를 했었고, 2번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 내부와 표면에서, 내부 플러스 표면이겠지.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선 기억은 멸균제였고, 니은은 감염 방지제, 디귿은 소독제였어.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틀렸죠? 기억이지. 2번 기억과 디귿은 모두 생활환경의 방역뿐만 아니라, 얘도 틀렸네요. 디귿이죠. 그 다음에 3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아까 이 문단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 4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체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달리보다는 모두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다음 마지막 문제 4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고르라고 얘기를 하네. 가상의 실험 결과를 봤더니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환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2, 3. 학생이 추론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해보면 가라고 추론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왔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고르란 얘기야. 1번. 지금 보시면 여기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이지. 지질 손상 기능과 캡시드 손상 기능. A에서 지질 손상 기능을 약화시켜서 B를 얻었대. 그럼 B는 지질 손상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 A가 기준이야. 모든 건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 그러면 A보다 C는 캡시드 손상 기능이 강화된 거야. B에서 B는 이미 뭐야? A보다 지질 손상 기능이 약화된 상태지. 거기에 캡시드 손상 기능을 강화시킨 상태가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그림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를 캡시드 손상 기능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질 손상 기능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강해지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약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강해지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약해지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바로 표로 정리를 해봅시다. 지질 손상 기능과 캡시드 손상 기능. 기준이 A가 돼야 돼. 지금 여기가 A인 거야. 중간에 있다고 보고 이 A를 기준으로 처음에 B를 뭐라고 그랬어? B를 봤더니 지질 손상 기능을 약화시켰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지질 손상 기능이잖아. 이게 약화 쪽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이 선의 어느 부분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게 B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기준이라고 볼 때 이 B는 뭐가 약해진 상태야? A보다. 그치, 지질 손상 기능이 약화된 상태야. 그 다음 C를 봤더니 C는 캡시드 손상 기능만을 강화시킨 거야. 그러면 캡시드 손상 기능을 A에서 뭐한 상태야? 그치, 강화된 상태를 C로 보셔야 돼. 그리고 B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D는 B를 기준으로 보는데 B는 이미 지질 손상 기능이 약화된 상태잖아. 근데 캡시드 손상 기능은 강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B에서 출발해서 캡시드 손상 기능을 강화시키면 되겠네. B에서 시작해서 캡시드 손상 기능을 강화시킨 요 정도를 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D는 B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질 손상 기능은 이미 약화된 상태고 캡시드 손상 기능은 높아진 상태로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전혀 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1번 보시면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그치, B는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켰잖아.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A보다는 높아야 되겠지. A 맞네. 1번. 그 다음 2번.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막은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C는 A에서 캡시드 손상 기능만을 강화시켰지. 그러니까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은 C와 A가 같게 되겠지. 따라서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네. 3번. C는 B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다. 얘 틀렸네. 낮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C가 B보다 클 거고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성 부분도 이루어져 있으니까 C는 B보다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화된 상태라서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C가 B보다 낮아야 되겠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문제가 조금 말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뭐 어렵지 않은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작용 기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념의 퍼레이드다. 개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리적인 준거는 항미생물 화학제의 개념, 효과, 종류, 사용시 주의사항, 작용기제. 요거 이 작용기제도 병원체 표면을 손상시키는 것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 되고 이거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뭐 보시면 돼요? 그치? 요거 마지막에 보기 문제를 풀기 위한 이거 보시면 이 지문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문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